안녕하세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아버지의 강압에 길들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는 날은 그 어느 아버지보다 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술만 드시면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그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매일 맞는 날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일기를 며칠 안 쓴 걸 아버지께 들켜서 꾸지람을 듣다가 아버지가 화를 주체 못해서 혼나다가 응급실로 달려간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14살까지 지내다가 도저히 못 견뎌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7년도입니다.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나오니 극장 앞에서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시장 구경하고 하다 배가 고파 등대로 가서 낚시하는 아저씨들에게 얻어먹으며 지내곤 했죠.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밥을 찾냐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재워주고 먹여준다고 하기에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거기는 바로 아이들에게 신문팔이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군기 잡는다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신문을 팔면서 감시를 당하고 그렇게 약 4개월 동안 하면서 지냈죠. 어느 날 신문을 팔다가 대변이 너무 마려워서 감시하는 형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니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침 화장실 안에 들어가니 뒤쪽에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길래 그곳을 통해 도망쳐서 무작정 택시를 탔고 신문 판 돈 약 3만 원 정도가 있어서 그걸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길도 모르기에 그냥 아무데나 막 걸어가면서 최대한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배가 너무 고프면 그냥 식빵 하나 사 먹으면서 3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문에 배달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게 됐고 무작정 들어가서 밥 먹여주고 재원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말을 하니 주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길래 1살 더 불려서 15살이라고 말하니 어려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여기까지 흘러온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배달은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만약에 적발되면 나도 벌금을 물게 되니 너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곳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잘 못하면 주방장님께 국자로 맞고 기술 배우려고 가까이만 가면 욕을 먹기 일쑤였죠. 마침 주방에 면 뽑는 일을 하시던 형님이 사람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게 가르쳐 주시며 면 뽑는 기술만 있어도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고 주방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일을 마치고 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죽어라 배웠습니다. 기계면이 아니라서 배우기 힘들더군요. 3년을 그렇게 배우고 나니 이제 내가 뽑은 면이 손님에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터득해서 형님이 나오지 않는 날에는 내가 면을 만들어 손님에게 드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님이 그만두고 주방장은 형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이 주방장으로 올라가고 제가 승급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총 7년 동안 일을 하며 돈도 제법 모았고 기술도 이제 어디 작은 중국집에 가서 주방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장 형님이 자기의 고향 근처에 가게를 낸다면서 그만두시고 제가 주방장으로 승급이 되어 주방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총 9년 동안 일을 하며 주방장까지 올라갔죠. 어느 날 일을 하다가 홀서빙을 하는 아줌마가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소개해준다고 하더군요. 보통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얼마 못 가 그만두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시면서 꾸준히 근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먹고 소개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고 기술 배운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오다 보니 아가씨 만날 여력이 없었던 거죠. 휴일에 저 혼자 가기는 조금 그래서 아줌마에게 같이 가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띄워달라고 하며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는 무슨 땀이 그리 나는지 또 심장은 왜 이렇게 뛰는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어떤 아가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넋이 나갔습니다. 이승기가 나왔던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 그 신민아가 입었던 원피스 있죠. 그걸 입고 생머리를 뒤로 넘겨서 분홍 리본으로 묶고 들어오는데 설마 저 여자가 나를 만나러 오고 있나? 저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옆에 앉은 아줌마를 보고 고모라고 부르며 손을 흔들더군요.
조카를 나에게 소개시켜주는 거구나 하고 일단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땅만 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마침 아줌마가 말문을 열어 싸늘한 분위기를 잡아주며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있는 중에 아줌마가 우리끼리 놀라고 하시며 가시는 겁니다. 아, 그 순간만큼은 지옥이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재미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을 설거지하는 후배에게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여자랑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지만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에라 모르겠다면서 홀서빙하는 아줌마를 고모냐고 물어본 그때부터 말이 술술 풀리더군요. 비록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재미있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지로 재밌게 해주려는 모습보다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 때 가출했으니 그게 참 학력이 마음에 걸려 고민이 되더군요. 그걸 숨기고 1년을 그냥 만나면서 어느 쉬는 날 데이트하다가 밤에 한강 둔치에서 소주 한 병을 그녀랑 마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주먹 탓에 가출한 얘기 등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를 살며시 달래주며 학업은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일 마치고 죽어라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건 그녀에게 물어보고 참고서를 보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다 패스했습니다. 제일 기뻐해주는 사람들은 역시 가게 사람들과 그녀였죠. 그날 밤 가게에서 잔치를 열었고 그녀를 소개해준 고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지랑 목걸이를 선물했죠. 고모님은 너희 결혼은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직 집 살 돈을 못 모았다고 모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니 10년 동안 그 정도로 안 모았냐고 물어보시길래 아파트 같은 데 말고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녀에게 저희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며 엄마가 도망가고 아버지와 파란 감옥 같은 천막집에 살았다고 하니까 그녀가 그렇다면 2층짜리 주택을 사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와야지 그래도 부모님인데 자식이 버리면 안 되지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2층짜리 주택을 사고 결혼하려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에게 휴일에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그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고모님과 그녀의 어머님이 계시길래 깜짝 놀라 그의 어머님께 큰 절을 했습니다. 커피집에서 그러니까 당황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군요. 옆자리에 있던 어떤 아저씨는 아따 그 양반 예의 바르구먼 하시면서 껄껄 웃으셨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고모에게 많은 말을 들었다. 사람이 성실하면 된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애들 잘 보살펴 달라고 하시며 제가 주택을 살 동안은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는지 보태줄 테니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손뼉을 치며 엄마 진짜? 진짜 그래도 돼? 하며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어른들 말씀만 따른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니며 좋은 집을 구했고 거기 안에 들어갈 살림은 사장님 부부께서 어느 정도 해주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솔직히 갈 마음이 안 나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하는 거라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집이 엉망진창이더군요. 혼자 사시니 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맨날 술만 드셨는지 소주병만 널브러져 있고 주무시고 계시길래 들어가서 깨우니 한동안 멍하니 그녀와 저를 보시길래 저라고 말씀드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저희 결혼하는데 아버지께서 꼭 보셔야 한다고. 그러니 술 좀 드시지 말고 건강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니 그때 펑펑 우시더군요. 해준 것도 없고 너 어릴 때 맨날 두들겨 패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하냐며 막 우시는데 가슴 한쪽에서 찡한 게 느껴졌고 꾹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인지라 불쌍하게 느껴지고 애처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버지 집으로 갔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리니
다 늙어서 같이 살면 며느리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그냥 나는 여기서 하늘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있으려고 한다며 안 오신다고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와서 모시고 갈 때 빨리 따라가라고 하라며 아들이 성공해서 모신다고 하는데 왜 안 가냐고 아버지를 혼내시더군요. 서울집에 아버지 물건이며 다 준비돼 있으니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필요한 물건만 들고 가면 된다고 하며 다 정리하고 모시고 왔죠. 아버지는 1층을 쓰시고 저희는 2층을 쓰며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아서 그런지 서울 올라오고부터는 일전 술도 마시지 않고 심심풀이로 마당에 텃밭을 가꾸면서 동네에 나눠주시며 사시는 게 재미가 있으셨나 봅니다. 쭉 사시다가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2층은 세를 주고 저희는 1층에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지내면서 대충 조금 모은 돈을 합쳐서 내 가게를 차리려고 하니 사장님께서 그동안 가게를 위해서 많이 애썼다고 하시면서 3천만 원을 주셨고 형편이 안 되어서 이것밖에 못 해주는 걸 이해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가게 사람들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비록 큰 가게는 아니지만 먹고 살 정도의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예쁜 아내도 그 착한 마음씨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랑 밤에 맥주를 마시면서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명문 여대생이었던 여자가 하필 나 같은 남자를 만났다고 물어보니 그 당시에 고모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길래 어떤 사람인지 일단 보려고 나왔다더군요.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행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한몫을 했나 보더군요. 자기가 꼭 지켜주고 싶었다나 뭐라나. 사람은 성실하게만 살면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는 겁니다. 저는 딸과 아들도 나중에 결혼시킬 때 상태의 경제적인 형편보다는 인간성이랑 성실성을 보고 결혼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아내나 저나 중년이라서 그때만큼 예쁜 삶은 없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제 우리가 모셔야죠. 아내도 시아버님 모신다고 고생했는데 저도 장모님 모시면서 같이 살아야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꼭 좋은 인연 찾으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나이 먹으면 그저 자식보다는 배우자가 제일입니다. 오늘 제 사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